자, 청와대가 이번에 이 한미 6차 정상회담이라고 국민들은 마치 좀 간단한 형태의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풀 어사이드, 즉 약식 회담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홀대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미국이 내용을 잘못 발표한 거다라면서 처음부터 약식 회담이 아니라 공식 회담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자, 그 발단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날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터키와 한국과는 공식 약식 회담, 즉 포멀 바이레터럴이 아닌 풀 어사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 회담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격이 떨어지는 풀 어사이드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풀 어사이드라는 것은 공식 회담장 밖이나 한 구석에서 의전을 갖추지 않은 채 잠깐 나와서 만나는 그런 미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통신 등이 한미 정상회담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샌더스 대변인은 왜 한미 회담이 격화됐는지 이 미국 백악관이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인도 3자 정상회담 등이 의전과 이 형식을 갖춘 공식 정상회담으로 부각시켰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풀 어사이드 회담은 참모 없이 통역만 이렇게 배석하는 단독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고, 그것이 1대1로 회동하는 것이 훨씬 지금 문재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찝찝한지 다시 브리핑을 갖고 양자가 공식 회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확인을 했고, 백악관이 통역만 대동하고 회담하자 해서 승인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공식 약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국 측과 의논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풀 어사이드라는 것은요, 한 나라와 미국이 좀 찝찝할 때 30분을 만나도 공식 회담으로 좀 절차가 간략해진 공식 회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0분을 만날 거 한 50분을 만나면서 그냥 약식 회담으로 했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풀 어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백악관 대변인이 말을 한 것은 한마디로 뭔가가 좀 찝찝할 때 그냥 잠깐 나가서 만난다라는 그런 형태로 불편한 나라의 정상들이나 뭔가 찝찝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버립니다. 지난해 7월에도 미러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릴 때 회담 형식을 두고 시끄러웠어요. 트럼프는 격식을 갖춘 공식 회담을 원했는데 미국의 백악관 관리는 반러시아, 즉 러시아의 미국 대선 공작 등을 고려해서 이번 만남은 간략하고 비공식적인 풀어사이드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어사이드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한 구석에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풀이라는 게 뭐예요? 당기는 거 아닙니까? 나오게 하다. 푸시는 미는 거고 풀은 당기는 거잖아요. 어사이드는 뭐예요? 한 구석이죠. 그러니까 한 구석으로 좀 오라 해라.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 저 구석에 사서 좀 보자. 우리가 흔히 혼을 낼 때 니 저 구석에 저 모서리에 좀 뒤로 와라, 이래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진이 찌질이 널 겁칠 때 너 저 구석에 좀 와. 그게 풀 어사이드예요,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 어사이드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러낸다는데 서로 좋은 관계면 불러냅니까? 안 불러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안 쓰죠.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잔잔하자 이러지. 저 구석에 불러낸다라는 이런 풀 어사이드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겁니다. 다자회의, G20 같이 20개 이상의 나라가 오는 다자회의 때 막간을 이용해서 행사장 안쪽이나 밖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풀 어사이드라고 하고 통역들만 데리고 간단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회담장도 아니니 국기도 옆에 꼽지도 않고 시간은 20분도 넘지 않는 게 이 보통입니다. 자, 2014년에 에이펙 회담 때 박근혜 오바마가 이 방식으로 만났다가 동맹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탁자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둘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0분 만에 이제 끝나버리자 한중 FTA를 체결한 미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전문 용어로 풀 어사이드라고 하는데 애초에 편하게 만나기로 했고 양 정상이 이동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해명을 해야 돼. 박 전 대통령 때 한국이 친중을 한다고 미국이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드라이한 관계가 됐다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트럼프 간의 이 풀 어사이드는 이번에 미국이 만나기로 한 6개국 중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사고를 치는 러시아는 빼버리고 터키하고 한국 이 둘은 지금 꼴통이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로 꼴통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외교적 갈등이 매우 심하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도 풀 어사이드, 한국도 풀 어사이드. 청와대는 공식 약식 회담이다. 미국 백악관은 풀 어사이드라 했고 양쪽이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한국은 김정은 방남을 강조했고 미국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과거에 트럼프라면 이렇게 한국을 풀 어사이드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겠죠. 자, 일본하고는 양자회담을 하고 여기에다가 태평양 인도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삼각관계를 새로 형성한다면서 인도를 불러다가 미, 일, 인도 다시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자 회담, 미, 일, 2자 회담 그리고 미, 일, 인도 3자 회담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풀 어사이드라고 트럼프 한번 만나는 것도 구석에 불러내서 만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둘러대 봤자 거기에 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한국당의 김병주는 체코 순방에 대해 문재인이 체코에 왜 갔는지 정확하게 밝혀라. 안 그러면 온갖 루머가 세상에 이렇게 난무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밖에서 이분 저분 만나면 대통령이 체코에 왜 갔느냐고 묻는다며 여러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원전 때문에 간 것이라고 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온갖 루머가 돌고 있다. 청와대가 빠르게 그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문재인은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 순방을 나가버리고 없는 가운데 체코를 찾았다가 정상회담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아니니까 회담이라는 말을 못 쓰고 면담이라 했다가 나중에 또 회담이라고 말을 바꿨고 그 장소도 또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만난 걸로 비춰져요. 총리를요. 여기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코에 원전 수주하러 가겠다고 또 뻥은 왜 쳤느냐. 그것도 또 앞뒤 안 맞는 모순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외교가 체코 문제를 비롯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그 원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 내용이 자꾸 틀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며 한미 정상회담도 우리는 공식 회담이라고 하지만은 G20에서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는 것을 사이드
그러니까 플러사이드 회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 김병준 위원장이 지적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상황까지 돼버렸다. 정부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면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외교도 상식이다. 또 G20 마치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번 순방을 바라보면 참 걱정이 많다. 미중은 90일 무역전쟁을 휴전 봉합하는 데 합의를 했고 시진핑 아베도 경제협력에 대해 요구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G20 순방에서 통상 문제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상을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오로지 김정은이 답방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 제일주의가 문제인데 남북관계 우선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경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생활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청와대는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기강회의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 남의 눈에 이 티는 적폐라 하며 내 눈에 덜 보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예요. 자, 문재인은 돌아오는 기내 간담회에서 즉 뉴질랜드로 가는 기내 간담회에서 진보 보수 여야 국론 분열 안 된다. 자신을 믿어달라. 그러면서 김정은이 답방을 온 국민이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라고 좀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다니는 모습부터 온 사방에 움직였다 하면 시끄럽고 사고가 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금요일 날 체코 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 가려면 미국을 들러서 가는 게 기본인데 미국 쪽으로 동쪽으로 가기 싫으니까 LA에 들러서 급유하고 하루 쉬고 가야 될 일을 그리 하지 않고 일부러 서쪽으로 갔고 서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어디서 하루 기름 넣고 또 쉬고 갈까 하다가 골란 나라가 얼마 전에 가서 자기를 박대한 데는 빼고 그 중에 안 가본 나라 중에 괜찮은데 요즘 시즌에 좋은 데가 어디냐? 체코 프라하. 그렇게 골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르고 나서 그 나라에 간다 하니 그 나라는 그러면 사정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고 총리는 얼마 전에 탄핵을 겨우 면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온다 하니까 귀찮지요. 그냥 왔다 가라. 편의는 제공하겠다. 밑에 사람 시켜서. 그래도 내가 갔는데 거기에 원전 수출하러 갔다고 모양을 좀 갖춰가 한국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체코는 왜 갔노? 궁금해한다. 한국 사람은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원전 수주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너네도 그 말 했다 하고 좀 해주라. 그리고 회담 좀 하자니까 회담이 공식적으로 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우리는 좀 바쁘다. 그리고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룰 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비공식적으로 말을 한 걸로 좀 하고 그냥 총리 잠깐 보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문이 그냥 원전 수주하러 갔다 나고 급유하러 가는데 잠깐 급유하고 하루 휴식 취하고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기 싫어서 서쪽으로 갔고 그리고 체코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체코를 왜 가냐? 파리에서 가야지. 안 그러면 저 스페인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제일 남쪽이니까 마드리드쯤에서 했다가 가야지. 왜? 체코는 동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가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래도 가까운 데서 자리 잡고 기름 넣고 하루 자고 갔다. 이래야 될 건데 체코에 왜 가냐고 체코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체코의 프라하 야경도 보고 체코 성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좀 체코에서 데이트도 하고 바람도 좀 쐬려고 간다. 이 말은 못하니까
체코의 대통령 뭐 업무 때문에 갔다.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해서 앞뒤가 안 맞으면서 지금 사고가 났다라는 게 제 정설이에요. 자, 청와대가 급기야 문희 체코를 왜 찾았느냐? 대통령도 없는데 이래 물으니 전용기 중간 급유 때문이라고 공식 분석한 이유를 내놨다. 내 말이 정확했잖아요. 어차피 하루 쉬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욕을 좀 먹더라도 그냥 체코가 경치도 좋으니까 거기서 쉬고 바람도 좀 쐬고 갈란다고 하면 됐을 건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랬다가 욕을 처먹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일 구실들을 억지로 붙이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애초 순방 준비 과정에서는 미국 LA를 경유지 후보로 검토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시급한 현안도 없는 체코로 스케줄을 바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체코 대사가 김평일인데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것도 문재인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체코에 내려서 좀 즐기려고 했다. 관광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은 체코 부재 중인 대통령 대신에 총리를 만났는데 이를 두고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발표했다가 왜 정상회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회담이 맞다. 실무자의 오기로 이렇게 그렇게 잘못 나갔다 했다가 또 결국 외교부는 체코 측이 비공식 회담, 면담으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그걸 수용했다며 사실상 비공식 면담임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그냥 나 잠깐 들러서 가는 거니까 체코 바쁘신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들러서 가는 거니까 그냥 밑에 사람 하나만 보내주시고 경호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굳이 또 거기에서 총리 잠깐 대통령 없다니까 총리 잠깐 만나겠다. 체코도 기분 나쁘지요. 갑자기 온대. 저거가 날 정해서. 우리는 그러면 너네가 정한 날 우리는 가서 무조건 회담해줘야 되냐. 네가 지나가다가 왜 하필 아르헨티나 간다면서 요 체코로 들리냐. 저 파리로 가라. 파리로. 스페인으로 가든지. 아이고 우리 꼭 체코에 가야 된다. 그러면 너네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서 하루 자고 가겠다라는데 지나가다가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있으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가겠다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가 해야 되나? 에? 누가 만나서 대화해주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가줘야 되나? 우리 대통령도 없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총리라도 좀 나와달라. 그 총리 만나서 뭐 할 건데? 아니 비공식으로라도 대화를 좀 하자. 공식으로 만나주면 좋고. 아니 총리 바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총리가 만나서 회담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려면 2박 3일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너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잠깐이라도 한 2, 30분이라도 좀 만나자. 아 그런 거는 공식적인 아닌데 회담이 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총리가 잠깐 너네 있는 호텔에 들를 거니까 그냥 잠깐 만났다라고 비공식으로 하지 그걸 회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면담이라 했다가 청와대가 또 회담이라 했다가 또 외교부가 면담이라고 정정하는 이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방문 목적을 놓고도 순방 전에는 원전 세일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원전은 의제에도 들어서 있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설명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의문만 정폭시키고 외교부는 또 최고설로 바뀌라고 공식 트윗에 올렸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청와대의 문재인 부부의 의지에 따라서 갑자기 이걸 저걸 막 바꾸면서 현지 나라의 사정이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예의, 나라 간에도 프로토콜, 의절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자기들 필요 때문에 갖다 붙이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자, 당초 전용기 중간 급유를 위해 기착지를 LA로 했으면 LA로 갔으면 될 건데 이걸 10월 중순에서야 체코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코는 순방을 한 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갑자기 온다 하니 체코 입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비공식 면담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회담이라 했다가 다시 외교부가 비공식이라고 면담이라고 바꾼 것은 외교부가 청와대가 회담이라 한 걸 이 면담이라고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아마 체코 정부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지만은 체코 측의 의전상의 이유로 면담으로 해줄 것을 체코 측이 요구했다라는 것은 체코 측 입장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 원전은 또 왜 의제로 넣은 것처럼 말을 할래? 그거는 못한다. 빼라. 우리 언제 할 줄도 모르는 거를 너네한테 입도 선매했다고 오해받기 싫다.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회담이 아니고 면담이다. 그러다가 또 회담이 맞는데 실무자가 잘못 발표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외교부는 결국은 면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당장에 비판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리저리 잡아떼다가 밑에 외교부에다가 한마디로 비판을 떠넘기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체코 대통령이 없는데 스케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집어넣었다. 친구도 없는 집을 직접 찾아갔다. 뭐 지난번에 윤영걸 선생은 이래 말을 했지요. 체코의 대사가 그러니까 주 체코 한국 대사가 청와대 문재인과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체코가 쉬었다 가기 좋은 데라고 착각을 했었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급기야 시끄러워지자 중간급유와 양자외교 성과를 고려했는데 현지 기업인 만나고 동포간담회를만 하고 각기 따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막 합쳐가지고 기업인 간담회를 취소하고 동포간담회 할 때 와라고 이렇게 한 것과 대해서 동포사회와 진출기업의 현안 특성을 감안했다 했는데 이것도 순방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김정숙이 프라하성 관람 중에 딴전을 팔다가 문재인을 놓쳐서 갑자기 우리 남편 어디 있어 하고 팔짱을 잡은 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억측에 대해 논평치 않고자 한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죠. 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요. 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말을 밑에서는 실수를 하고 청와대는 이래저래 거짓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놀러 가려고 하는 꼼수를 이렇게 감추려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은 다음부터 기름 넣으려고 체코 가면 안 된다. 주유소 이름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부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정상 그러니까 문재인의 체코 방문과 관련한 2,000자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다는데 이렇게 긴 메시지 보내서 굳이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좀 떳떳하게 처신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코 수도 프라하는 한국 사람이 선망하는 여행지다. 문은 28일 프라하성을 둘러봤는데 청와대는 이를 시찰이라 표현했다. 시찰은 높은 사람이 현장을 둘러볼 때 쓰는 말로 산업시찰, 수혜지역 시찰 등에 어울린다. 관광도 시찰하나 그냥 프라하성 관광, 즉 못하면 방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느냐. 차라리 떳떳하게 관광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헷갈리는 거, 관광을 시찰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꼰대 인정이다. 청와대는 꼰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떳떳하게 살면 말이 안 꼬입니다.